그래야 집에도 일찍 갈 수 있으니까. 자, 44번이랑 45번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44번과 45번 질문. 없습니까? 그럼 그 다음 장 46번부터 49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제가 난이도 우리 상 빼기로 했으니까 빼갖고 오면 되죠. 유형 10번은 제가 건너뛰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4번부터 55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56번부터 62번이요. 60번? 6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을 직선에 대해서 이동시켰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을 직선에 대해서 접었다 펴라. 특히 이 대칭 이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데칼코마니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접는 선을 기준으로 내가 이쪽에 동그라미 그으면 접었다 피면 이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 접는 선이 이제 우리가 배운 직선이 나올 거고 이쪽에 원이 문제에서 준 깔끔한 원이 나올 거고 그걸 접었다 폈을 때 새로운 원, 여기는 새로운 원이 나올 텐데 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원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서 풀면 되냐면 똑같이 직선을 문제에서 줬을 거고 난 원이었는데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게 원의 중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수민이가 꽝 접었다 피면 이쪽에 와서 잉크가 묻을 거예요. 요 잉크가 아마 새로운 원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법칙이 통합니까? 라고 하면 수민아 일단 첫 번째 얘와 얘를 한번 이어볼게요. 수민아 이렇게 이어보면 무조건 요 거리와 요 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죠. 데칼코마니의 원리가 접었다 피면 반대에 정확하게 찍혀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무슨 상태일 수밖에 없죠? 수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두 가지 쓰면 정답이에요. 그럼 해볼게. 수민아, 너가 질문했지? 응. 첫 번째 원의 중심만 좀 말해주세요. 몇 컴마 몇이에요? 첫 번째 원. 앞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빼기 11은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수민아? 아니에요. 다시. 이거 모르면 이거 수민아, 이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데. 공부 요즘 또 더럽게 안 하나 보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4랑 1 더하면 5인데 마이너스 11 되고 싶으니까 16이 있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준 원의 중심은 마일, 2이면서 반지르면 4짜리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새로운 원의 중심을 몇 컴마 몇이라고 둘까요?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1번, 수민아. 얘와 얘 중점 좀 구해 주실래요? 몇 컴마? 2분의 A 빼기 1 컴마. 그치? 중점은 구할 줄 알죠? 2분의 뭐가 나오죠?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수민아, 이 중점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직선이 뭐였어? y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미안 여기 a, b를 줬네. 우리는 그 직선을 px 플러스 q라고 좀 바꿔볼게. 요 직선 위에 요 점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대입해보면 2분의 b 플러스 2는 p 곱하기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q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와, 모르는 문자 너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2를 다 곱해보면 b 플러스 2는 요거 2 곱하면 없어지니까 a 빼기 1 더하기 2q라고 쓸 수 있어요. 미안한데 우리는 지금 pq 찾는 거예요. 미안해, 선생님이 a, b가 없는 줄 알고 요걸 a, b로 써가지고 그래. 자, 두 번째, 선생님 문제에서요 a, b가 뭐라고 줬어요? 알고 봤더니 얘는 원을 줘버렸어. 몇 컴마 몇이라고? 5 컴마 마사라고. 그래서 얘가 사실은 5 컴마 마사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A 자리와 B 자리에 5 컴마 마사 넣어볼게. 마이너스 2는 5 넣으면 4P 더하기 2Q랑 같더라. 그래서 다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은 2P 더하기 Q.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죠? 2개죠. 식 하나 더 필요하죠. 애들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말했지만 얘와 얘를 잇는 이 분홍색의 직선의 기울기는 주황색의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 그럼 주하나,
우리 분홍색 기울기 좀 찾아줄래? 여기서 여기 빼자. 숫자가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여기서 여기 빼면 6분의, 네.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뭐 나오지? 그러면 분홍색 기울기가 마일이면 주황색 기울기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1. 그렇지. 근데 이 주황색의 기울기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어디를 담당하죠? 그렇지. 그래서 P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P가 1이면 여기가 2니까 Q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 문제에서 원하는 A, B, C 값까지 찾아달래. 얘들아. 그럼 이게 미안한데 이게 A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B고요. 근데 선생님 C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손을요. 이렇게 대칭 이동해도 사이즈는 어때요? 똑같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요 원의 반지름도 4여야 되고 요쪽으로 새롭게 생긴 원도 반지름이 4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 저기 누구야? 채준아. 요 두 번째 원 있죠?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y 플러스 c는 0이거든요. 요거 한번 모양 표준형으로 고쳐보실래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얘랑 원의 사이즈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16.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하면 얘가 나오면 되죠. 그럼 전개했다고 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y까지는 똑같을 거고 25 더하기 16인데 16이 넘어오니까 16은 사라지네. 그럼 누가 남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C 값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A, B, C를 다 뭐 하랬어? 곱하래? 그럼 답은 마이너스 75 이렇게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좀 숫자가 크네. 꼭 확인해 줘야 돼. 자, 다음 또 질문. 56쪽 없어요? 57쪽 67번이요? 자, 6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내가 67번 다시는 안 틀리게끔 해줄게. 얘들아, 내가 오늘 생각해낸 방법이야. 아까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여기서 미국 간다고 하면 경유해서 가는 게 빠를까? 직항으로 가는 게 빠를까? 직항이겠지? 경유라는 건 결국에 그 나라를 한 번에 못 가니까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갈 때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는 거야. 이 두 군데를 돌아서. 근데 나는 급해. 그럼 한 번에 직항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직항으로 날아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가볼게, 이지야. 자, 지금 67번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비행기 항로라고 생각해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선 하나 Y는 X가 있었어. 근데 이지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 나라를 들렸다가 이쪽 나라를 들렸다가 다시 A 나라에 올 거야. 여행 갔다 다시 온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해가? 근데 이 B랑 C는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꼭 여기 있는 건 아니고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C는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여행 경로, 이 세 가지, 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가장 짧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들리고 올 거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내가 저거를 어떻게 만들면 무조건 최단거리로가 될까? 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를 톡 하고 끊어서 잘 보세요. 이거 좀 쉬워요. 요거 있지. 요 길이 대신에 요로 데칼코마니를 한 요 길이로 대체를 할게. 됐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요쪽 길이로 갖고 간 요 길이로 대체를 할게. 그럼 잘 봐. 요걸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두 개 짝대기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한 개 짝대기 요 세 개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건 얘 대신에 여기 쓰고 얘 대신에 여기 쓰면 요 삼각형의 길이는 요거 더한 거랑 똑같나? 그치? 왜냐면 얘 대신에 얘로 쓰는 거고 얘 대신에 얘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로가 어떨수록 가장 거리가 가깝겠어? 직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누구냐?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얘가 가장 가깝다. 이해가? 선생님, 그러면 이 분홍색 거리는 어떻게 구한대요? 자, 이지야, A가 몇 컴마 몇이었지? 자, 물어볼게. A에서 B 나라로 가는 건
A에서 B 나라로 가는 거랑 똑같지? 근데 얘를 무슨 쭉 대칭시켰지? Y는 X 대칭시키는 거야. 그럼 얘 몇 컴마 몇으로 오지? X랑 Y랑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면 되지. 그럼 몇 컴마 몇? 됐지? 그리고 C에서 A 오는 비행 경로는 이쪽으로 대칭시켜서 C에서 A로 오는 걸로 대체를 할 거야. 그럼 요 점은 이 점을 무슨 쭉 대칭했지? 그럼 몇 컴마 몇이 되지? 그리고 나서 얘와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일직선상으로 가는 가장 짧은 여행 경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이 2,6에서 6, 마이너스 2까지 거리 구하면 되니까 16 더하기 64. 그래서 루트 80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때 이건 뭐 이쁘게 바꿔줘야 되니까 4루트 5라고 정답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자기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유리함수 진짜 라이트하게 나갈 거야. 없어요? 도형이도 시험범위니까. 자, 끝내도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유리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리식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유리함수, 가장 처음이 어딨니? 함수의 뜻. 내 거에 없어. 합성함수. 여기 있다. 페이지 어디 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다. 131쪽의 유형 8번부터가 유리함수예요. 자, 지금이 4시 50분이라고 하면 저한테 1시간 10분 남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수민이한테 선택권을 줄게. 수민아, 몇 분 동안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돼. 1시간 10분이면 70분 남은 거거든? 70분 중에 유리함수를 몇 분 나가지고 유사문항을 해줄까? 한 30분 정도 할게. 30분에 40분 사이면은 선생님한테는 적당하게 딱 유리함수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유리함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유리함수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앞에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2학기 기말고사니까 난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우리 x분의 1을 뭐라고 하지? 분수 형태. 정수가 아닌 뭐라고 불러? 유리수라고 불러. 우리가 이런 것도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x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등등등.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는 거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거든. 유리식. 근데 여기다가 y는이라고 딱 붙이는 순간 얘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유리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가 뭐냐면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생긴 걸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설명 들어주세요. 책 안 봐도 돼요. 지금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 지금 할 거는 내리 깔고 어디 보면 안 돼요.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나도 보지 마. 그냥 칠판만 봐. 귀 열고 눈만 보면 돼.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세 글자 기울기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직선도요 기울기가 클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점점 낮아지듯이 유리함수도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질 거고요. k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기울기는 꼭 뭐 같냐면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미끄럼틀은 한순간에 확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완만하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유리함수에서 저 k값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유리함수 대표적인 예시 딱 두 개만 적어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랑 y는 x는 분의 마이너스 1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봐봐. 첫 번째, 선생님 1 넣으면요 1 나와요. 점 찍고요. 2 넣으면 2분의 1 나와요. 3 넣으면 3분의 1, 10 넣으면 10분의 1 나와요. 그리고 신기하게 2분의 1 넣으면 뭐 나와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와요. 오히려 더 커져요. 3분의 1 넣으면 3 나와요. 10분의 1 넣으면 10 나와요. 그러면 그 점들을 이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일단 유리함수에서 50%를 그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50%는 어디 있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마3, 마이너스 10 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모양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벌써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안 넣는 숫자가 있었어요. 뭐 안 넣었죠? x에다가 0 안 넣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마인 음수도 넣고 심지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도 넣었는데 전 죽어도 0은 안 말했어요. 왜 0을 안 넣었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0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0을 못 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넣지는 못하지만 이 함수가 점점 파란 선에 가까워지네. 점점 파란 선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이 값도 신기하게요. 낮아지기는 낮아지는데 점점 낮아지지만 절대 0에는 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도 점점 올라가지만 절대 이 x축에 닿을 수가 없어서 요 가로선도 뭐라고 말하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점근선이 하나인 놈도 있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요, 저 점근선 빨리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혹시 함수 파트 배웠나요? 민호쌤한테? 우리 함수 배우면 요 단어 배웠나요? 정의역이랑 치역 배웠어요? 여러분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뭐였어? x에 넣을 수 있는 값. 그쵸? 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y 값을 치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지야, 지금 보시면 이거 그림 그릴 때 x에다 뭐 못 넣었죠? 0 못 넣었어요. 그쵸? 0 빼고 다 넣었잖아, 여기 x에. 그래서 바로 요 놈의 정의역을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너 0 빼고 다 넣었네?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0을 못 넣었어요. 그럼 물어볼게. 0을 못 넣는다는 건 0분의 1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주하나, 일단 0분의 1은 있을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우리가 그냥 0분의 1을 0이라고 그냥 약속 한번 해볼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주하나. 여기에 0 넣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내 마음대로 0을 그냥 넣어버렸어. 그래서 0분의 1을 0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y는 0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없잖아. 왜냐면 없는 건데 내가 넣었다고 가정하고 구한 거니까. 그래서 바로 치역을 뭐라고 말하시면 되냐면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도 0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내가 예시 딱 2개로 여러분들 그냥 이해시킬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수민이가 대답하면 선생님 기분 좋을 것 같아. 수민아, 얘 정의역 한번 구해볼게. 정의역은 어디에 넣는 값이라 그랬지? x. 자, 수민이가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넌 절대 저 x에다 뭐 못 넣을 거야? 그렇지. 그럼 정의역 뭐라고 말하면 돼? 그치,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이게 정의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민이가 방금처럼 1을 넣어버렸어. 그래서 0분의 1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0이라고 할 거야. 그럼 y는 0인데 그것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아마 얘도 치역은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할게. 이지야, 이거 너가 대답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x-4, 2x-1분의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 아니, 할 수 있어. 간다. 자, 이거 정의역 한번 구해 볼게. 너 저 x에 절대 뭐 못 넣어? 2 못 넣어. 왜냐면 우리 수학에서 0분의 1은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뭘로 2를 실수로 넣어버렸어요. 자, 이제야 너가 여기다 2 넣었거든? 0분의 1이지. 근데 0분의 1을 뭐로 생각해보자? 0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얘가 0 나왔어. 그치?
그러면 y는 몇 나와? 1 나오지. 그럼 물어볼게. 이 y는 1이라는 건 사실 나올 수 있었던 놈이었어? 없었던 놈이었어? 없었던 놈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뭐가 되겠어?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얼추 대답 가능하죠? 채준이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 유리함수 정의역 치역을. 채준아. 이렇게 나왔어. 자, 똑같아. 얘들아, 요런 숫자에 농락되지 마.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거야. 자, 시켜볼게. 채준아, 얘 한번 정의역 구해볼까? 얘 정의역 뭘까? 그치.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면 돼. 왜, 선생님? x에 2 넣으면 분모가 0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됐죠? 근데 모르고 채준이가 2를 넣었어. 그럼 0분의 4는 뭐지, 채준아? 0.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었어, 없었어? 원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치역을 뭐라고 말하면 돼, 채준아? y는 마이너스 2가 아니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어서 시작할게. 자, 다시 한 번 더. 가장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꼴은 y는 x분의 k이고, 여기서 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정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y는 x분의 1 갖다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1, 1, 2, 2분의 1, 3, 3분의 1, 10분의 1, 10, 2분의 1, 2, 3분의 2, 3, 10분의 1, 10. 오, 뭔가 점을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쪽에다 음수를 넣어도 이쪽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모델은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고, 그 안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찾으려고 했더니 정의역이라는 건 요 x에 못 넣는 숫자를 의미하더라. 근데 못 넣는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우린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바로 정의역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1 넣으면 안 되니까 1이 아닌 모든 실수, 2 넣으면 안 되니까 2가 아닌 모든 실수, 2 넣으면 안 되니까 2가 아닌 모든 실수더라라는 거지. 근데 모르고 내가 실수로 1을 넣어서 0분의 1을 만들면 그래, 그거는 일단 잘못 넣었지만 0으로 퉁 쳐줄게. 그래서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y는 0이라는 건 사실 못 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곧 치역.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명제 혹시 배웠죠? 명제에서 우리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결 표시하잖아. 명제 앞에다가. 그거 뭐였었지? 부정이지. 그럼 잘 봐봐. 지금 잘 봐. x는 1이 아니다. y는 0이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y는 1이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y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정의역 치역은 이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요. 이 정의역과 치역을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면 뭐죠? x는 몇? 1. y는 0. 얘도 부정하면 뭐 나오죠? x는 2. y는 1. 얘도 부정하면 뭐 나오죠? x는 2. y는 마이너스 2. 오히려 아니다가 다 이다로 바뀌었죠.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 하도 애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정의역 찾으면 사실 모든 유리함수는 끝나거든요. 사실. 정의역 치역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걸 부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이게 바로 점근선. 다. 그래서 자기가 점근선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는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친구예요. 왜? 정의역, 치역만 찾아도 점근선이 바로 나오거든요. 실제로인지 볼게요. 얘 부정하면 뭐 나오죠? 이제야 부정해봐. x는? y는? 그게 바로 x는 0, y는 0.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리함수를 보면 일단 정의역, 치역부터 찾아라. 그러면 부정하는 순간 점근선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힘들어요? 수민이가 30분 약속했으니까 난 30분 동안은 너네가 나한테 열과 성의를 다 해줘야 돼. 우리 서로의 약속이잖아. 자,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갑니다. 이제 똑같이 그려볼게. 오히려 1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넣으면 2,
10분의 1 넣으면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럼 얘들아, 우리는 눈치의 동물 아니야. 딱 봐도 마이너스 쪽 넣으면 뭐 나올 것 같아? 정확하게 저 그림이 반대 모양으로 생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요 K 있죠? 요 K가 양수면 요런 그림이 나오고요. K가 음수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신기한 게 뭐라고 하냐면, 잘 봐.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점점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왜? X는 1, 2, 3, 4, 5, 6, 7, 8, 9 넣었는데 밑에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요것도 보세요. X 값이 이쪽으로 올수록 커지는 거잖아.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또 작아지죠. 음수 쪽으로 가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 함수는 뭐라고 하냐? 감소함수라고 그래요. 왜? X 값이 왜 커지는데 Y 값이 감소하지?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라고도 해요. 요게 점점 내려오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X 값이 작아질수록 Y 값은 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얘는 또 이쪽 방향에서 쳐다보면 증가함수이기도 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기울기가 일단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위에가 양수면 X 값이 커지면 작아지고 X 값이 커지면 작아지지만, 만약에 위에가 음수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같이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고,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요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딱 상반된 거다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얘 점근선 보이지? 한번 정의형 말해볼까? 이지야, 한번 얘 정의형 말해줘. 정의형 뭐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리고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에가 양수냐 음수냐는요, 그래프의 차이인 거지 정의역과 치역을 건들진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채준이가 또 마무리 지어볼게. 채준아, 자, 간다. 힘들어? 4x-1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렇게 나왔어. 자, 물어볼게. 얘는 일단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1번 모양일까? 2번 모양일까? 2번 모양이야. 왜? 분자가 뭐니까? 그래서 아마 이 그림처럼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일단 정의역 찾아볼게. 정의역은 뭐지? X는 그치,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치역은 뭐가 되지? Y는 치역 Y는 5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유빈아 빨리 질문해줘. 이해시켜 줄게. 아니야? 여기 아니지. 그럼 밖이야? 자, 가볼게. 자, 갈게.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이 선생님, 만약에 제가요, 학교 시험에서 저거 그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부터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점근선 그려볼게. 간다. X는 3. 이거 내가 아까 말했지. 부정하면 점근선이라고. X는 3. Y는 5. 이게 점근선이니까, X는 3이면 요거야. Y는 5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됐나요? 자, 그리고 잘 봐. 이거 갑자기 1초 만에 답이 나와. 아까 채준이가 이 그래프는 1번 모양이랬어? 2번 모양이랬어? 2번 모양이랬지, 수민아. 그치? 그러면 너가 여기다 2번 모양을 그리면 돼. 근데 선생님, 어디다 그려요? 요렇게 그리라는 건가요? 어디다 그리라는 건가요?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2번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게 정답입니다. 맞잖아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면 정답이죠. 방금 요렇게 그렸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도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릴래? 1, 3, 4분면에 그릴래? 그걸 누가 결정한다? 바로 분자가 결정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그냥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간다.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요거 하나랑요. y는 2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요 두 개로 지금까지 내가 미치듯이 떠든 거를 한 방에 그냥 정리할게. 시작할게요. 일단 얘 정의역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얘 정의역 뭐지 얘들아? 따다다 따다다다다. 자, 생각했죠? 그게 바로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모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버렸어. 그럼 0분의 2는 0이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없네요. 그래서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한번 부정해 볼까요, 선생님? 부정했더니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점근선이다. 얘네 두 개가 점근선을 뜻하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뭘 대답하면 돼? 우선 뭐부터 그리실래요? 점근선이요.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볼게. x는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그린 다음에 선생님 이 위에가 양수네요 라는 거야. 요 위에가 양수면 여러분들 아까 몇 사분면에 그린다 그랬죠? 양수면 요렇게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파란색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배우겠지만 우선은 아마 요렇게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요렇게까지 더 확장이 돼서. 이해 가세요? 그래서 파란색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면 그냥 저 그림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요, 정확하게 여기를 지날지 여기를 지날지 요거를 할 텐데 지금은 그 정도 디테일 필요 없어요. 그냥 파란색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릴지 요렇게 그릴지만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얘 가볼게요. 갑니다. 이제 빠르게 가볼게. 정의역 구하자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선생님 치역 좀 구해주세요. 만약에 너 넣어버렸어. 0 돼버렸네. 그러면 y는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부정해보자 라는 거지.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인데 그게 바로 뭐다? 점근선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너 그림 그려봐 새끼야 라고 했더니 머릿속에서 뭐부터 생각하자? 저 점근선부터 좀 그려볼게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그린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릴지 요렇게 그릴지를 판단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분자가 음수네요. 그러면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무슨 모양이 나온다? 요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흰색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거의 유리함수에 거짓말이 아니라 한 50% 이상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생각보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개념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그럼 아까 몇 분까지 가야 됐지, 수민아? 만약에 3, 40분 정도 수업한다고 하면 아까 몇 분에 시작했지? 50분이었나? 50분에서 30분이면 20분. 한 12분, 15분 정도 남았어. 자, 가볼게. 자, 선생님, 그러면요. 요 K가요. 1일 때랑 3일 때랑 100일 때랑 차이점이 없나요? 잘 보세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잘 봐. 채준아 말해줘. 바로바로 말해줘. 이거 시간 없어. 정의역 말해봐. X는? 치역은? 자, 정의역은? 치역은? 치역은? 정의역은? 치역은? 지금 채준이가 숫자 3개의 정의역과 치역을 굉장히 잘 말했는데 어때요?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위에 분자가 1, 3, 100이냐에 따라서 정의역과 치역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정의역, 치역에선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누구도 영향을 안 받아요? 점근선도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왜? 정의역, 치역을 뭐 할 거니까? 부정할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진짜로 이 위에가 뭐가 와도 상관없냐라는 거야. 물론 양수냐 음수냐는 요렇게 그릴래 요렇게 그릴래 차이점은 있겠지만 문제가 뭐야?
양수 쪽에서도 1, 3, 100은 차이가 있어야 제가 뭔지 알 거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할 때요. 여기가 뭘 뜻한다 그랬죠? 기울기 뜻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내가 이거 그림 그릴 때랑 이거 그림 그릴 때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지? 완만하게 그려라 아니면 가파르게 그려라는 말은 안 했어. 그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렸지. 미끄럼틀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미끄럼틀일지, 엄청 가파르게 움직이는 미끄럼틀일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만 예시 들어볼게. 자, 갈게. 잘 봐. 자, 채준이가 요거 지울게. 요거는 너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채준이가 방금 점근선이 x는 0이 아닌 0이고요. y 점근선은 y는 0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 다음 이지야. 위에 양수니까 어디다 그려야 돼? 어디? 1, 3, 4분면에 그려야 될 거야. 좀 적어서 좀 키는데 온도 좀 높일게. 요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그렸어, 만약에. 이렇게. 그럼 지금 분홍 색깔이 얘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주황 색깔을 그릴 거야. 얘. 자, 주황 색깔을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야. 주황 색깔을 저 위에다 오버랩해서 그릴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 잘 봐봐. 잘 봐. 여기다 1 넣었을 땐 뭐가 나와? 1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1,1일 거야. 근데 얘 그리려고 하면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100 나와. 저 위에 있어. 여기. 그치? 자, 2 넣었다고 칠게. 얘는 뭐 나오지? 2분의 1 나와. 그래서 2분의 1이 한 이쯤 될 거야. 2를 넣었더니 2분의 1이래. 근데 여기다 2 넣으면 뭐 나오지? 50. 그러면 요쯤 나올 거야. 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커. 요쯤. 그럼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완만한 미끄럼틀이 돼요. 완만하다는 게 뭐냐? 바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 가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쪽에서부터 저 멀리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그럼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 낼 테니까 선생님이 그려보세요. 만약에요. 야,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x분의 0.00001이래. 그럼 물어볼게. 얘가 위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이게 되게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거의 뭔가 직선처럼 내려와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작으면 어떻게 내려올 것 같아? 확 떨어져. 그냥 뭔가 확 롤러코스터처럼 확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걸 제가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아, 다른 색깔 뭐 있지? 흰 색깔로 그려볼게요. 이걸 흰 색깔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 위에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거의 니은에 가깝게 떨어져요. 이게 니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위에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완만하게 점점점 그려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거의 X축과 Y축에 붙어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너무 수학적인 말이 아니라 꼭 놀이 같잖아. 미끄럼틀이 완만하다, 미끄럼틀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는 안 가르치고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잘 봐.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시죠? 점과 점 사이.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럼 물어보자. 자, 잘 봐. 채준아, 얘랑 흰 색깔 거리랑 얘랑 분홍 색깔 거리랑 얘랑 주황색까지 거리 중에 누가 더 멀어요? 주황색이지. 그래서 얘가 가장 거리가 멀 거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얘랑 멀 거고. 마지막은 얘랑 제일 가까울 거야. 그치? 그럼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 위에 있는 숫자 있죠. K. 여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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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부터 멀어진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가 거의 1억이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x분의 1억. 그럼 얘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졸라 멀어요. 겁나 멀겠죠.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저 멀리서부터 얘랑 가장 거리가 멀게끔 떨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K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0.0000000000000000001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으면 얘는 거의 진짜 찐 니은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거의 내려오다가 거의 원점에서 거의 수직처럼 꺾여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K 값만 보고도 우린 뭘 할 수 있냐? 어디에 그릴 거야? 양수면 요렇게, 음수면 요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같은 양수여도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리 그릴 거고 만약에 K 값이 작아지면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면서 나 그림 그릴 거야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음수면 저 어떻게 해요? 저 음수면 이거 양수 기껏해서 머리에 밀어넣었더니 음수 들어가면 이거 헷갈리는데요. 근데 얘랑 똑같아. 잘 봐. 음수면 이렇게 그려. 그럼 너무 뻔하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이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너네들이 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면 선생님 y는 마이너스 x분의 1000은 어떻게 되죠? 1000도 졸라 작아. 이건 어떻게 그리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너네가 딱 이지가 질문해야 되냐면 나한테 선생님 y는 x분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마이너스 10억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지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얘보다 니은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까? 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릴까? 이걸 고민해야 돼. 그치? 맞잖아. 우리가 요 위에 있는 K 값에 따라서 원점이랑 가까워져서 그릴 거냐? 원점하고 멀어서 그릴 거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었잖아. 근데 애들이 양수 쪽은 솔직히 고민을 안 해요. 왜 양수 쪽을 고민 안 하냐면 양수는 한눈에 보이거든. 얘가 더 큰 숫자, 얘가 더 큰 숫자, 얘가 제일 작은 숫자. 눈에 보이거든. 근데 이제 음수 쪽 오면 뭘 고민하냐면 마이너스 10억? 야, 이거 졸라 작은데? 졸라 작으니까 이거 뭔가 선생님이 작아질수록 원점하고 가까워진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음수의 치명적인 단점이야. 마이너스 10억이면 여러분 엄청 작죠?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0억이 훨 작잖아. 근데 그래프 그릴 땐 반대로 생각해야 돼.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를 떼고 말하면 돼. 떼고 10억이랑 1 중에 누가 더 커? 10억이지. 그럼 우리 아까 유리함수에서 위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그랬지? 멀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멀리 그려져.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0억이야. 선생님 그럼 저 큰일 났어요. 왜? 이거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이거 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면 저 기껏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는 가르쳐놨는데 이것도 헷갈리게 생겼네요. 그래서 내가 한 문장으로 외우게 시켜줄게. 음수든 양수든 딱 그것만 보면 얘가 제일 원점하고 가까워요. 얘가 원점하고 제일 멀어요. 너네들은 그냥 이것만 보고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딱 이것만 보고도 누가 가장 원점하고 가까울지 누가 가장 원점이랑 멀지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줄게. 근데 일단 너네들 이거는 대답해줘. 1, 2, 3, 4번 그래프 중에 1, 3, 4부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몇 번하고 몇 번이야? 1번하고 3번. 그치? 그리고 2, 4, 4부면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몇 번이랑 몇 번이야? 2번하고 4번이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누가 가장 원점하고 가깝게 붙어서 내려갈까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야, 이거 위에 선생님이 분명히 작으면 작을수록 붙어서 간다고 했는데 2, 마3, 100, 마이너스 200. 그럼 내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00이 가장 가깝거든요. 지금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 마이너스 200이 가장 작네요, 선생님. 얘가 가장 원점이랑 가깝게 가겠네요. 했는데 답이 틀려. 왜? 음수라는 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요 두 개만 보면 물어볼게. 수민아,
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원점하고 가까워? 그렇지, 1번이야. 그럼 또 이제 얘네 둘이 물어보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거 작아질수록 선생님 뭐라 그랬어? 더 멀어진다 그랬거든? 이것도 헷갈린다 이거 이럴 때 저렇게 따지고 저럴 때 이렇게 따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 이제부터 이거 고민하지 마. 너네들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 요 마이너스 안쪽에 있다고 쳐볼게. 자, 다 절대값이어버려. 분자에. 그럼 물어볼게. 얘는 뭐지? 2, 3, 100, 200이죠. 절대값이었어 그냥. 됐지? 누가 제일 작아요? 얘지?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 그 다음 얘지. 그러면 숫자가 작을수록 어쨌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가장 가까워. 그리고 얘네 둘은 음수였죠. 그럼 3이랑 200 중에 누가 더 작아요? 3이죠. 그럼 얘가 얘보다 더 가까워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다시 한번 할게. 오늘 이것만 하면 끝이잖아. 자, 양수는 안 해도 돼. 너네 음수만 잘하면 돼. 음수를 가장 많이 헷갈려하니까. 시작한다. 넷 중에 가장 원점이랑 가까운 놈을 고르시오. 몇 번? 1번. 왜? 절대값 씌우면 5, 11, 100, 99. 누가 제일 작아? 5가 제일 작잖아. 얘가 제일 가까워. 누가 가장 먼가요? 몇 번? 3번. 100이잖아. 그래서 아마 얘 그래프가 가장 멀게 그려져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진짜로요? 자, 이제 25분에 끝내고 5분 쉬는 시간 주고 30분 하고 오늘 수업 끝이에요. 그 유사문학 질문 받고. 자, 이제 계속 이제 4분 남았어. 4분 있다 끝낼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인 y는 x분의 k 갖다가 여러분들을 설명한 거고, 이제 조금만 요것만 이제 하면 끝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걸 유리함수라고 하죠. 지금 미치듯이 제가 연습시킨 게 저 모양 꼴이었잖아요. 근데요, 요것도 우리 유리함수라고 해요. 신기하죠? 그럼 너네들이 대답해야 돼. 요것도 유리함수고요. 요것도 유리함수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아닌 거 하나 딱 쓰면 게임 끝나요. 얘는 유리함수가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유리함수 앞에 건 다 유리함수고요. 얘만 유일하게 유리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유리함수라고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도 X 있고 얘도 다 X 있잖아요. X 있는 거요. 이러면 대답하면 안 되지. 그럼 물어볼게. 뭐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할 것 같아요? 수민아, 그 크게 말해줘. 뭐? 말해. 네가 말한 게 맞으니까. 분모에. 수학에서 분모에 X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분자는 필요 없어요. 분모에 X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얘 없죠.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얘도 유리함수고 얘도 유리함수고 얘도 유리함수 얘도 유리함수면 이렇게 분자에까지 X가 있으면 얘는 왜 유리함수죠? 저걸 그럼 제가 아까 선생님이 주구장창 예시를 들었던 대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거 선생님이 말해주셔야 제가 정의역과 점근선 다 구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내시면 제가 어떻게 정의역과 점근선을 말합니까? 인데 이건 사실 우리를 농락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잘 봐. 이거 엄청 쉬워.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어. 간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보세요. 그럼 x분의 몇 x? 4x. x분의 뭐? 5. 약분되니까 x분의 5 더하기 4. 어때요? 우리가 알던 유리함수 모양이죠. 근데 그러면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요렇게 생긴 거를 뭐 한 거다? 두 글자? 통분한 거예요. 통분.
통분해서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고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분하기 전 식으로 돌리면 우리가 흔히 보던 유리함수식이고, 이걸 다시 통분해 볼까요? x로 통분해 보세요. 그러면 5 더하기 4x잖아요. 진짜 똑같이 나오네요. 통분해서 계산해 놓으면 이런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야가 빠진 거지.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바로 정의역, 점근선 다 보여요. 정의역,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 점근선, x는 0, y는 4.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어때요? 왜? 선생님,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으니까 정의역, 점근선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모양을 조금 난이도를 올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숙제를 내고 끝낼 건데 사실 숙제를 못해요. 이렇게만 설명 듣고 유리함수를 하면은 그건 천재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좀 이따 숙제를요, 프린트로 드릴게요. 프린트로 한번 유리함수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점근선도 한번 찾아보고, 정의역도 찾아보는 그런 프린트를 차라리 숙제로 드릴게요. 자, 일단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